김대중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저를 흥분시키실 겁니까? 늘 흥분시켜 드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할 겁니다. 오늘 이슈는 블레어 하우스입니다. 블레어 하우스요? 아시죠? 알죠. 게스트 하우스죠. 프레지던트. 영빈관. 미국 영빈관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모두 이곳에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4개의 독립 건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죠. 객실 수만 115개. 그리고 원래 이 1836년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의 자문역 프랜시스 블레어가 이 집을 사들이면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고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니었습니까? 외국에서 이제 워낙 손님이 많이 오니까 아예 이 집을 정부에서 산 겁니다. 여기에 옛날 보니까 아키히토 천황 1왕도 잠을 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도 묵었었고. 맞습니다. 과거에 많이 이 귀빈들이 오셨었네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전직 대통령들께서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해서 대부분 많이 머물렀던 그런 곳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머물렀었고. 그렇죠. 저도 워싱턴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여기가 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있는 근처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백악관에서 5분 거리. 5분 거리. 맞습니다. 차로 5분 거리. 그렇죠. 이곳이 이제 방금 역사적인 내용을 해 주셨는데 3박 정도 머무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빈 방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 지금 스테이트 비짓 아닙니까? 이번에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돼 있거든요. 이직기치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내규 그러니까 이 미국 백악관의 내규상으로는 2박만 제공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3박을 굉장히 요청을 했다 그러고 처음에는 이제 백악관 측이 이제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은 이제 최종 조율을 해서 3박을 다 여기서 머무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지금 백악관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쪽 설명은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을 극진히 모시겠다는 의미가 있다. 파격 이유다. 뭐 이렇게 그런 그 류의 뭐라 그럴까요? 언론 기사는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빼죠. 바로 이 대목에서 흥분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지금 결정하러 가는 판국에 뭐 이게 어디에서 잠을 자고 뭐 무슨 이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그렇고 일본 아베 총리하고도 뭐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 때하고 이제 비교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플로리다에서 골프까지 쳤잖아요. 맞아요. 아베 총리가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지난 이제 2월 달이었는데 이제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을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전용기죠, 미국 에어포스 원을 타고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플로리다로 간 겁니다. 거기 트럼프 대통령의 주말 별장이 있잖아요. 본인 소유의 그 마라라고 리조트. 글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골프를 쳤는데 그때 뭐 날씨도 좋고 그래서 9홀을 더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이제 집중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그 플로리다로 우리 대통령은 초청을 안 하는 것이냐. 골프 안 치시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플로리다가 지금 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라고 리조트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의 이 리조트가 8월 말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것도 관련이 있다. 왜 웃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를 또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트럼프를 만났습니까? 그때는 아예 정상회담 자체를 이 플로리다에서 개최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골프 회동은 없었고요. 뭐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는 골프를 일종의 부패의 상징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이제 잡진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국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본 정상, 중국 정상은 본인의 주말 별장 불러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 굉장히 좀 약간 좀 그 편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좀 공식적으로
좀 딱딱하게 이렇게 회담을 끌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시선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예. 방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정상이 미국을 방문할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스테이트 비짓 그러면 국빈 방문. 그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서로 만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오피셜 워킹 비짓이라 그래서 실무 방문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진짜 뭐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네, 방문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뭐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지가 중요한 내용이 이슈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무슨 주제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가장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아베 총리 얘기도 드렸고 시진핑 주석 얘기도 그렇죠.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두 정상은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네. 약간의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호 이익 패키지 안 그래서 10년 동안 4,50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한 500조가 넘는 예. 그 정도 규모의 그 일자리 창출 계획. 네. 투자 계획을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의 연기금까지 뭐 동원해서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예. 뭐 골프 회동도 길게 갖고 뭐 이제 그랬던 것으로 일단 이제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사실은 아베 총리는 그 센가쿠 열도 있잖아요. 중국명 다오이다오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확인받는 그런 소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100일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물로 들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무역 역조가 심하잖아요. 그거를 10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또 호의적인 반응을 또 끌어낸 거죠. 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게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안만 지금 들고 가서 과연 분위기가 이 화기애애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뭐 외교는 문정인 특보 말씀대로 거래 아닙니까? 네. 거래도 거래할 때는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색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는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민갑의 백승주입니다. 예, 오늘 백승주 의원께서 질문하는 거 저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좀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여당은 정책 역량 관련 질문을 통해서 그 후보자의 정책적 장점을 좀 부각하려는 이런 입장을 보였고 저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에 제기된 여러 가지 도덕성의 흥결 사항들을 검증하려고 이렇게 했죠. 먼저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도출된 여러 가지 흥결 사항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서 자진 사퇴할 여유가 없느냐. 그 고민도 많이 했다. 그러나 한번 해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제대로 해명을 저는 못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정책 역량은 이제 저녁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겠습니다만은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도 후보의 장점이 그렇게 도덕성 검증에 밀려서 이제 잘 드러나지 못했던 지금까지 청문회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일부 이상민 의원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송영무 후보에게. 그 부분에 논거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도 높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했던 김관진 장관이나 예. 또 현재 한민구 장관님 네. 또 그 앞에 장관님들이 이상희 장관님 모두가 예. 후보가 되기 전에 어떤 특정 대통령 정치인 캠프에서 일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송영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몇 차례 국회의원 출마도 노력을 했고 예. 특정 후보의 캠프에 네. 일한 부분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근거로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방부 장관 후보 추천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예.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폴리패스가 아니라 폴리제너럴이었군요. 예,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는 자기가 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부분에 공감을 얻었다고 봅니다. 예, 뭐 백승주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백승주 의원도 곽수종을 개인적으로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저도 우리 백승주 의원하고 여러 번 한번 뭐 개인적으로도 만남도 가지고 했었던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방 문제가 사드라든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어떤 역학관계로 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 업무 분배나 국방 외교, 안보 외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제도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가서 국방부의 입장, 시각을 이렇게 해야 되고 녹여내야 되고 네. 또 특히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어떤 이런 입장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산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쪽에 또 정책 역량은 경험을 갖고 많이 얘기했는데 네. 군사 외교, 안보 외교 측면에서 네.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 뚜렷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드와 관련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 아니냐 입장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본인은 주권자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입장을 내기가 힘들으나 그러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소신과 결기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 송영무 후보자가 1999년 연평해전, 1차 연평해전이죠. 그죠? 이거를 지휘했지만 사실은 그때 발포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육군의 김순신 장군이라고 계십니다. 예. 예. 저도 이 국방 쪽에 내용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이분이 지휘했다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서 과연 어느 분이 진짜 지휘를 했는지 궁금도 하고요. 당시에 해군은 그 당시 함대 사령관이 박정성 제독입니다. 예. 박정성 제독 밑에서 관제 상황실에 있어서 여기에서 함대 사령관의 여러 가지 작전 지시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했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는 데는 그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럼요. 그 당시에 박정희 사령관이나 그 위에 지휘자의 조성태 장관님이 그 당시 장관님이었는데 그 조성태 장관님 평생을 두고 자기가 했던 가장 군인으로서 보람있는 일이 이제 1차 연평해전의 승리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은 부하에게, 그죠? 상은 부하에게, 공은 상관에게 이런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그 송 후보자의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를 뭉뚱그려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액 자문료.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은 그러셨어요. 이 박봉에 근무하다가 이 사실 민간으로 나와서 이런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은 그런 시장이 열릴 필요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 문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월 3천도 받을 거 3억도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을 해주고 받았느냐의 문제죠.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노동, 어떤 자문 활동을 했고 그 대가로 이만큼 받았다가 돼야 되는데 앞에 자문 활동 내역을 충분히 해명을 못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또 이 부분이 약간 해군 총장을 재직할 때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군사적 지식, 기밀사항을 포함해 이런 부분이 활용되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이런 내용을 자문해주고 이런 받았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별도로
300만 원씩 받고 차량을 받고 차량을 2중을 받은 거죠.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그 도덕적 해이랄까. 네. 또 준법 정신.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예. 그 LIG 넥센과 계약서에 명시된 자문 범위가 네. 전부 해군력 발전 방향이에요. 네. 제가 국방부 차관을 해서 알지만 이거는 정기 국방 계획상에서 군사 기밀적 대응 그렇죠. 장치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충분히 내가 법을 지키면서 이런 활동을 해서 이 정도의 그 자문료를 받았다. 이런 부분 해명을 제가 좀 기대했는데 네. 그 증인도 그렇고 그 자체를 비밀처럼 네. 도와준 내용 자체를 비밀처럼 다루면서 해명이 안 됐어요. 네네. 이게 얼마 많이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많이 받게 된 과정, 대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궁금해서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3359번님, 국방부 장관 후임자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길래 3천만 원 급여를 받는지요, 월. 우리 서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34년 하고 퇴직해서 경비로 일하면서 월 100만 원 받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1797번님. 송 후보가 장관이 되고 퇴임하면 또 그러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또 돈을 많이 받으신다 이 말씀인 거죠. 5082번도 비슷한 내용으로 또 문자를 보내주신 지금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도덕성 문제를 상당히 좀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 정서에 정말 맞지 않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서 내가 이런 재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받았다고 설명이 되는데 국민들이 여전히 의아해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분이 국방개혁 2020에도 관여했고 네. 국방개혁에 또 그 여러 가지 국방부 민화 문제라든지 상군 전형 노예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추진력, 결단력 있다는 평판은 얻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저녁 시간에 정책 분야는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백성주 의원이 보시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또 개혁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철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혁안은 제가 지금 내놓은 내용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강 정책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네. 전체적인 어떤 방향은 노무현 정부의 어떤 국방 정책들을 네. 따라가고 새로운 것보다는 좀 그런 방향이 굉장히 그렇군요. 많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의 어떤 국방 정책을 좀 추수해가는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 청문회를 거쳐서 그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론상 국민 여론의 어떤 굉장히 그 역풍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 이런 부분보다 조금 전에도 세 분의 우리가 정치자들의 견해를 들어봤지만은 방산 비리가 제일 큰 지금 국방의 과제다 이렇게 스스로 설정해놨는데 방산 비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심들, 의혹들을 해명되지 않으면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군내에 제가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주로 제기되는 데가 대군의 그 당시의 부하들, 또 동료들로부터 많은 제보들이더라. 이런 그렇군요. 리더십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청문회의 그 내용들, 또 청문관에 나타난 내용들, 또 문제점 이런 분들을 파악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민 의원도 그랬습니다만 찾고 찾아서 그래도 흠집이 덜한 분이 이분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정책 검증하시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찾는 데 범위를 너무 주변에 좁혀놨지 않느냐. 국방장관 정도는 선거 때 도와준 분, 어떤 그 캠프 안에 분,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분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물을 찾으면 좋은 걸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그래 왔었죠, 그죠? 예, 적어도 국방장관만큼은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 그 장관을 했던 김관진 장관은 초기 장관 1년 반 정도 하고 안보실장을 계속했고요. 한민구 장관도 뭐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초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인물을 등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백성주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